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요. 어제 매경에서도 하긴 했는데, 근데 네. 요거는 매경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주봉이에요. 1년은 몇 주? 52주. 네, 52주.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봉 하나가 10% 이상 상승하는 것만 위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이제 2024년 1월 1일이고, 이게 2024년 12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보면은 10% 이상 상승한 주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돼요. 그쵸? 네. 52주 중에 이 5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 5개의 수익률을 다 이제 체크해보면 요만큼 수익이죠? 네. 요만큼 수익이죠? 네. 요만큼 수익이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에요. 요만큼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5개의 봉을 놓쳤다 만약에 내가 라고 하면 수익을 못 내겠죠. 네. 그러니까 요 봉을 놓치면 그냥 끝인 거야. 부르네. 이해 갔죠? 네. 요 봉을 놓치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뭐냐면 그냥 요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사는 게 제일 베스트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네. 직전에 사는 게 이제 베스트인데 이 직전에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사죠. 저 어떻게 사요? 근데 이제 살 수 있다는 것도 매번 살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쯤은 놓쳐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든 게 뭐였냐면 네. 17년에 저도 단타를 할 때 혹은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기억나요. 요 상승을 일단 놓쳐 내가. 아. 상승 놓쳐서 억울해. 응. 억울해가지고 차트 나름 봄답시고 딱 보니까 한 요쯤 왔을 때 요거 2개랑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차트 그려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단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봤자 지금 이 상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팔고 또 아래에서 잘 산다 치더라도 근데 사실 여기서는 못 사요.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여기서는 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여기서 팔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이거 놓쳐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단타를 막 그냥 머리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해도 그쵸? 해도 결국에는 단타 하다가 또 뭘 놓친다? 이 상승도 놓친다. 안 그러면 마진으로 해도 선물로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률이 안 나와. 그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하냐면 배율을 높여요. 그래서 숏 포지션 들어가서 떨어지고 잘 먹었어. 롱, 숏, 잘 먹었어. 그럼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가면 여기서 뭘 들어가야 돼요? 숏을 들어가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쵸? 네. 그럼 숏 포지션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위로 방향성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때 이제 다 그럼 여기서 번 거 그냥 머리 깨지게 해서 번 거 어떻게 돼요? 아정당. 다 잃어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오르기 직전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냐? 네. 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다 한 번 잡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매번 잡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매번 못 잡아.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때 이미 코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직전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그게 장투예요. 예전부터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 이렇게 오르기 전부터 코인을 가지고 있는다. 요렇게 오르기 전부터 코인을 가지고 있는다. 이게 장투예요. 그래서 장투랑 단타 한번 해봤을 때 네. 뭐가 나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건 맞아요. 자, 그 전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10% 이상 오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밖에 안 되는 봉이. 그렇죠? 그러네. 네. 상승장인데 전체 일수의 한 10% 되는. 네. 그때 내가 코인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수준. 개미는 무조건 장투. 그래서 이게 직전을 잡을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요걸 또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자, 작년에 리플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 이상 오른 게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52주 중에 9개. 그럼 20%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20%밖에 안 되는 요때 내가 리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요때 리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죠?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런 데서 논단 말이에요. 뭐? 단타를 열심히 하겠죠, 여기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사가지고, 또 여기서 팔고, 또 사가지고, 또
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산다 하더라도 어디서 팔아요? 바로 팔죠. 네, 요런 데서 팔겠죠. 네. 그래서 그때 기억나죠? 제가 팔 거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퍼즈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주 감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잘 타는 게 가능한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이클을 잘 탄다는 게 말은 쉽지. 사실 다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손절하면 되죠. 손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래에서 잘 사면 되죠. 아래에서 어떻게 잘 사는데? 그러니까 말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더는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더도 봉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단타랑 장투랑 비교해봤을 때 개미들이 뭘 더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무 코인이나 하면 되냐? 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코인. 를 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이거 우상향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상향. 이더리움. 얘는 우상향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얘는 리플. 그쵸? 얘는. 완전 맞아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코인을 골라가지고 장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한번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알트 불장 오잖아요. 네. 알트 불장 안 와요? 언제 와요? 네, 와요. 이제 제일 좋은 걸 따지면 네. 이렇게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때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 아니에요? 완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비트가 엄청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 갖고 있다가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비트로 갖고 있다가 요때 알트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 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바꿔 갖고 있는 것도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기 아니에요? 근데 미리 바꿔 놓고 있었으면 이렇게 큰 하락도 견뎌야 되는 거죠. 그쵸. 손실을 감내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비트 위주로 갖고 있어서 어쨌든 요 알트 불장을 놓치느냐. 안 그러면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가 박살나는 걸 견디면서 알트 불장을 노리느냐. 네. 뭐 할 거예요? 한번 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네. 그러니까 알트로 갈아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칼 같은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완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는 장투가 개미들한테는 무조건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이제 10% 올라가는 봉은 거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친 거죠. 이 많은 나스닥 봉 중에 10% 올라가는 게 최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때 하나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요 긴 세월에서 나스닥이 10% 이상 올라간 게 딱 요 봉이 두 개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죠. 그니까요. 5년 네. 만에 최대폭. 그래서 나스닥은 10% 상승한 봉으로 보면 안 되고 요걸로 보는 게 좋아요. 3%. 3%라도 오른 봉을 따지면 작년 한 해 동안 일주일 동안 3% 오른 걸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3% 정도 오른 봉이 전체 20% 정도.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요 봉을 만약에 놓쳤다면 그냥 수익에서 그냥 나가리 될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그쵸? 뭐 이거를 진짜 전부 다 이때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이거 먹고 잘 나왔다 치더라도 모두 잘 들어가야 돼. 네네. 근데 그거랑 그냥 여기서 사서 그냥 존버한 거랑 수익률 비슷해. 그쵸. 뭔 말인지 알죠? 네. 딱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타이밍 잘 맞춰서 단타로 이때 직전에 들어가도 잘 나오고 저 직전에 들어가서 잘 나오고 직전에 잘 나오고 이런 걸 아무리 해도 결국엔 그냥 존버한 거랑 수익률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챗GPT한테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해보니까 S&P 네. 기준으로 상위 10% 일자를 놓치면 네. 전체 수익의 50%가 날아가고 진짜요? 네. 상위 20%의 요 수익이 나는 날을 놓치면은 전체 수익의 80에서 90%가 날아간다. 맞잖아요. 근데 얘도 어쨌든 요 표시된 것만 따지면은 이게 20% 정도잖아요. 네. 그럼 얘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 수익의 8, 90%가 그냥 날아간 거지. 최근에 손실 많이 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바닥과 고점을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번 거를
분할 매수를 안 하고 한 번에 들어가요. 자기소개 아니죠? 저 적립식 했잖아요. 아, 네. 근데 같이 손실이 나고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박살이 나도 적립식으로 한 거랑 막 바닥 맞추려고 하고 분할 매수 안 한 포트폴리오랑 차이가 많이 나죠? 마이너스가 많이 나요.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엄청 많이 나요. 거의 그 차이가 배 그- 이상일 것 같은데? 정말 목이랑 발목의 차이 정도 돼요, 진짜. 같이 손실이어도 그 손실량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등할 때 또 금방 본절 이상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저점일 것 같아도 그냥 정리식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단타만이 돈 벌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투가 답이라고 생각이 들면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장투를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언제 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언제 사는 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RSI로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스닥도 일봉으로 봐도 이제 30 이하로 떨어진 때만 산다고 치면은 그냥 적절해요. 예, 요런 데서 그냥 그 분할로 사면 사실 괜찮은 거잖아요. 요럴 때도 마찬가지고. 맞아. 예.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상승장일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 RSI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럴 때 그냥 사가지고 그냥 존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알지만 쉽지 않다. 그쵸? 예, 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고 나서 어차피 결국에는 결론이 난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대부분은 그냥 단타에서 그래도 장투보단 단타가 훨씬 더 벌 가능성이 높지 라고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근데 착각이에요. 그냥 존버가 훨씬 나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끝. 끝. 끝.